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서동훈 기자입니다. 제가 지난주 S클래스 출시 행사를 참석한 데 이어서 오늘 시승 행사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일단 S400D 포매틱입니다. 직렬 6기통 디젤 터보 엔진을 얹고 있고요. 거기에 4륜구동 시스템까지 얹은 지금 우리나라에 출시한 4가지 트림 중에 밑에서 두 번째 모델입니다. 지금은 S400D를 타고 직접 운전하고 있지만 반환점에서 돌아오는 길은 S580 포매틱을 타고 뒷자리에 타고 가장 편안한 시트에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밝은 낮 시간에 또 이 실내에 앉아서 직접 운전을 해보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실내는 이 운전대의 디자인이 달랐습니다. 기본형 운전대의 디자인을 갖고 있었고 또 가죽과 나무가 반씩 섞인 그런 스티어링 휠 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이 모델은 스포츠 패키지라고 하죠.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갔습니다. 앞서 이 클래스에서 먼저 선보였었죠. 이 양쪽을 두 갈래로 찢어 놓은 이 운전대, 되게 저도 한번 실물로 보고 싶었어요. 일단 제가 최근에 봤던 스티어링 휠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이 클래스에도 이어서 이 S클래스에도 AMG 모델이 아니지만 이렇게 멋있는 스티어링 휠을 고를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또 이 안에 터치나 물리 버튼을 섞어 놓은 그런 버튼 조합으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 터치 패널 하나의 넓이가 너무 넓으면 앞을 보면서 조작을 할 때 헷갈릴 수도 있죠. 근데 이 경계를 나눠 놨기 때문에 위쪽 버튼에 뭐가 있는지 아래쪽 라인에 뭐가 있는지 이거를 어느 정도 타다 보면 금방 감을 익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꽤 괜찮은 운전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12.8인치 OLED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쓰임새가 좋습니다. 일단 지금 내비게이션이 벤치에서 세팅한 대로 맞춰져 있는데, 화면 자체가 굉장히 넓다 보니까 제가 저번에 시선 이동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전 세대 S클래스는 모니터가 계기판과 하나로 이어지면서 꽤 위쪽에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자리에 송풍구가 들어가고 모니터는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선 이동에 있어서 좀 불편함이 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선 이동에 대한 약간의 불편함을 이 모니터 크기로 한 번에 해결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큰 지도를 띄우고 있는데, 골목길을 빠져나올 때, 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올 때 차선을 미리 바꿔야 될 때, 그때 여기 위에 달린 카메라 영상을 화면 절반 정도를 띄웁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중에 떠 있는 듯한 화살표를 만들어서 AR 내비게이션이라는 역할을 되게 잘 해내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유용할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라고 할 때, 그런데 골목이 하나 두 개가 되게 가깝게 붙어 있을 때,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방향에 정확하게 화살표를 띄워주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 일은 굉장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S클래스의 역사를 다시 되돌아보면 안전에 대한 기능만큼은 항상 선두를 달려왔습니다. S클래스의 시초가 되는 모델 중에 두 번째인 모델에는 세계 최초로 양산차에 크럼플 존이 들어갔죠. 크럼플 존은 차가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구조를 말합니다. 그리고 S클래스라는 이름을 처음 쓴 모델은 ABS가 최초로 들어갔고요. 또 2세대에는 에어백이 처음 들어갔습니다. 3세대에서는 전자식 주행 보조 프로그램이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ESP 또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VDC, DSC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차체 제어 시스템이죠. 그리고 4세대부터는 프리세이프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세이프는 말 그대로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뜻인데, 차체 주변에 점점 많은 센서를 두르기 시작합니다. 카메라도 곳곳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5세대 모델부터는 운전자가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운전할 수 있는 여러 기술들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서스펜션의 능력도 점점 늘어납니다. 벤츠의 에어 서스펜션에 6세대 S클래스부터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을 엮습니다. 이 기능 역시 전방 카메라를 이용하는 기술이었고요. 전방에 다가오는 도로의 높낮이를 미리 계산해서 서스펜션을 미리 풀었다가 조였다가 하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타고 있는 캐빈의 상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기능입니다. 이번 7세대 역시 에너자이징 컴포트, 매직 바디 컨트롤, 또 에어매틱 서스펜션, 지금까지 써왔고 또 자랑했던 모든 편의 장비를 담았습니다.
작년인가요? 이 7세대 S클래스 실내가 유출된 적이 있죠. 그 전 세대에 비해서 너무 달라진 이 레이아웃 때문에 호불호가 그때부터 많이 생겼죠. 이전 세대 디자인이 좀 사람을 되게 감싸는 그런 포근한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디스플레이를 잔뜩 넣어서 뭔가 첨단 느낌을 강조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앰비언트 라이트로 어느 정도 상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가 기존의 64가지 컬러는 그대로 있지만 이번에는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조합한 10가지 멀티 컬러도 마련을 했습니다. 지금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대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점점 색깔이 옆으로 갈수록 바뀝니다. 그래서 이 한낮에도 실내가 심심하지도 않고요. 이제는 낮에도 훤히 보일 만큼 직접 조명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앰비언트 라이트를 단순히 실내를 꾸미는 데만 쓰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지금처럼 오른쪽 차선을 가고 싶은데 차가 지나가면 이 오른쪽 이 제 시야가 보이는 쪽에 앰비언트 라이트를 빨간색으로 깜빡깜빡입니다. 40분, 50분 정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편합니다.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랑 9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렸고요. 최고 출력은 330마력, 최대 토크는 71.4kgm입니다. 이전 세대의 400D와 사실 출력이나 토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최대 토크는 그대로고요. 출력은 오히려 한 10마력 정도 줄었습니다. 네, 부드럽기도 굉장히 부드럽고요. 급가속할 때 네, 이거는 디젤 엔진의 소음이라고는 딱히 생각이 안 드네요. 가솔린 엔진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 또 소리 자체도 방음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벤츠가 이 직렬 6기통 엔진을 다시 들고 온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1997년부터는 이 6기통 엔진을 V형으로 바꿨고요. 그렇게 한동안 쓰다가 2017년에 6세대 S클래스 부분 변경을 할 때 갑자기 엔진을 직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얻은 부분들이 있죠. 일단 V6 엔진보다 진동이 줄었습니다. V6는 양쪽으로 3개의 피스톤이 이렇게 일정 각도를 두고 다른 방향으로 상하 운동을 하는데 직렬 6기통은 같은 방향으로 상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진동을 어느 정도 상쇄하기도 합니다. 지금 컴포트 모드에 두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 서스펜션이 일을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또 풍절음, 노면소음 잘 억제되어 있고요. 다만 오늘 날씨가 바람이 좀 많이 불어서 풍절음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 바람 많이 부는 날씨에 이 정도면은 뭐 모자람이 없죠. 지금 시트를 다 내린 상태인데도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키가 좀 작은 편이라 항상 이 시트 높낮이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가장 아래로 내린 상태임에도 전방 시야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전에는 계기판이나 좀 디스플레이 커버 같은 게 눈에 좀 들어왔다면 지금은 앞을 볼 때 이 보닛이 시작하는 지점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저 삼각별도 잘 보이고요. 당연히 지금 반환점에 거의 다 왔는데 이 차에서 벌써 내려야 된다는 게 아쉬울 정도로 이 S클래스의 승차감, 또 편의기능, AR 내비게이션 이런 각종 기능들에 취한 상태로 벌써 경유지에 거의 다 다다랐습니다. 네, 지금처럼 화살표를 공중에 띄워주죠. 굉장히 잘 구현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S400D 포매틱을 시승을 했고요. 잠시 후에는 S580 포매틱에서 뒷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반환점에서 차를 바꿔서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모델은 S580 포매틱이고요. 아까 탔던 S400D와는 달리 V8 4.0L 가솔린 트윈터보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503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아까 탔던 S400D와 똑같은 71.4입니다. 네, 지금 이 차가 이번에 출시한 7세대 S클래스 중에서 제일 최상의 라인업입니다. 3216mm입니다. 휠베이스 길이가. 그리고 지금 이 모델은 가죽이 다 검은색으로 덮어놔서 그렇게 고급스러움이 크게 도드라지진 않지만 하나하나 만져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지붕도 부드럽게 스웨이드로 싸놨습니다. 제일 고급스러운 모델인 만큼 여기에서 누를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많이 눌러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모니터
여기 태블릿이 하나 들어있는데 뒷좌석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7인치 삼성 갤럭시 탭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앞에 있는 모니터 그리고 앞좌석 등 뒤에 달린 모니터와 완전히 똑같은 기능을 다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앞에 있는 1열에 있는 중앙 모니터에 뜨는 내비게이션 정보가 여기에도 그대로 뜹니다. 터널에 들어오니까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확실히 눈에 띕니다. 지금 멀티컬러기 때문에 색깔이 다르죠. 위에 선 그리고 이 중간선 아래 선이 다 색깔이 다릅니다. MBUX 인테리어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1열 오버헤드 콘솔 안에 모션 인식 센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탑승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독서등과 창문, 또 선블라인드 이런 여러 가지를 직접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자한테 좋은 것도 있는데 계기판에 카메라 2개가 있다고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카메라가 운전자 시야를 인식해서 오른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고 싶으면 오른쪽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각도 조절만 하면 됩니다. 어느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할 건지 저 계기판 속에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 움직임, 사소한 조작 방법 하나까지도 줄여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네, 그리고 승차감이나 소음 이런 것도 말씀드려야겠죠. 승차감은 사실 말씀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정말 최고고, 이 시트도 자체도 정말 편한데 또 방음 실력 역시 S클래스답습니다. 지금 이 차가 20인치나 되는 휠을 끼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음매 같은 것도 그 이음매 사이에 뭔가를 이렇게 메꿔서 그 위를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아까 디젤 엔진도 만족할 만큼 조용했지만 이 8기통 가솔린 엔진은 그거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거주 공간, 지금 시트를 전혀 눕히지 않은 상태인데 몰입 공간이 엄청나게 넓습니다. S클래스가 요즘 아무리 쿠페형 세단 디자인이 유행이라고 해도 S클래스 등등 이런 플래그십 세단은 그 디자인을 따르지 않죠. 왜냐면 디자인적으로 멋질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머리 공간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의 거주성에 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클래스도 여전히 전형적인 3박스 구조의 세단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자리에 이어서 뒷자리까지 타보면서 느껴본 소감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인상은 사실 그렇게 반갑진 않았습니다. 디자인에 대한 호불호 역시 저도 불호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 좀 파격적인 변화, 디스플레이를 너무 크게 때려박아 놓은 이 변화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는데 그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람의 조작 하나하나에 반응하는 그런 재미가 확실히 있는 것 같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이 안에 타 있는 탑승객과 차가 교감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6세대 S클래스가 한때 전 세계 판매량 10대 중에 한 대가 우리나라에 팔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세대 S클래스 역시 6세대만큼의 저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승 소감 한마디로 짧게 요약하자면 S클래스가 S클래스에 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 로드테스트 서동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